Initiating shutdown sequence. Online education 기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 키사에서 화약류를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화약류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산소 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것이 전체적으로 화약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화약류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알으셔야 될 것이 바로 법적 분류입니다. 법적 분류. 자, 화약류에는 법적 분류와 그 다음 용도에 따른 분류 또는 성능에 의한 분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법적 분류는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세 가지. 화폭화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화폭화. 자, 화약, 그 다음에 폭약, 그 다음 화공품.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화약은요 목적이 우리가 추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진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폭약은요 폭괭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괭.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화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폭약은 그것보다 위력이 강한 폭괭이었죠. 그죠? 그래서 폭괭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화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공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약과, 즉 위에 나오는 화약과 폭약을 이용해서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즉 화약과 폭약을 기초재료로 해서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자,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화약은 어떤 것이냐면 흑색화약, 화약자 들어가면 되겠죠? 흑색화약과 무연화약을 우리가 화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폭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TNT, 그 다음 DY를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그 다음에 니트로 뭐죠? 셀룰로스, 저번 시간에 배웠죠? 뭐였습니까? 예, 삼촌. 예, 니트로셀룰로스, 질산에스테르이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칼릿 또 있습니다. 칼릿.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어떤 기폭약의 종류 있었죠. 기폭약 뭐였죠? 내홍, 아지화연, DDMP. 그래서 내홍, 또 그 다음에 아지화연, 또 그 다음에 뭐 DDMP, 예? DDMP.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약과 폭약을 기초재료로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 뭐가 있느냐? 내관류는 여기서 뭐 다 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공업용 내관, 뭐 전기 내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도폭선, 도폭선, 또 그 다음에 뭐 도화선, 이런 것들이 다 사용이 돼요. 내관류는 나중에 배웁니다. 전기 내관, 또 그 다음에 뭐 공업용 내관이라 그러죠. 공업용 내관, 또 그 다음에 뭐 총용 내관, 총에 사용되는 내관이겠죠.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돼요. 자, 법적 분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화약, 폭약, 화공품. 크게 세 가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용도에 따른 분류. 용도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에 따른 분류. 자, 이것은 발파기화로 외웁니다. 발파기화. 자, 이니셜을 따서 외우는 것이 쉽죠. 아무래도, 그죠? 발파기화. 이렇게 이제 외우시도록 하고. 자, 이것은 발사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파괴약이 되겠죠. 파괴약.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기폭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화공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발사약은 무연화약에다가 뭐 니트로 그리세린 뭐 또는 뭐 흑색화약 이런 것들을 뭐 섞어 놓은 것을 우리가 발사약이라고 한다. 자, 발사는 좀 위력이 약한 것을 말합니다. 파괴가 아닌 발사, 뭔가를 이렇게 날려버리는 정도의 위력이죠. 뭐 추진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연화약류라든지 또 그 다음에 뭐 흑색화약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힘이 약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흑색화약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무연화약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있었는데요. 흑색화약은 추진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것이었죠. 그죠? 추진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반드시 이제 봐두셔야 될 것이 흑색화약과 무연화약은 발사 추진제로서 사용이 된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괴약 보셔야 됩니다. 파괴약. 자, 파괴약은 크게 다시 또 나뉘어진답니다. 하나는 작약이고 하나는 폭파약입니다. 폭파약.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폭파약이다. 자, 작약은요, TNT, 그 다음에 테트릴, 그 다음에 뭐 피크린산, PA, 이런 것들이 이제 작약이죠. 작약. 군용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폭파약은요, 다이나마이트라든지, 초안 폭약을 우리가 폭파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폭약, 여러분들 이미 봤습니다. 뇌홍, 아지화연, DDMP. 세 개는 봤고, 여기에서는 두 가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라센과 트리시네이트. 자, 그 다음에 화공품이죠. 화공품은 역시 뭐 공업용 내관, 공뇌라고 합니다. 공업용 내관을 짧게 이야기해서 뭐 공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총용 내관, 위에서 하고 비슷합니다. 내관료는 전부 다 화공품이에요. 그 다음에 도폭선, 그 다음에 도화선, 그 다음에 뭐 성냥, 화포,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화공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자, 전체적으로 반드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뭐, 이제 칠판에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책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폭발 속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 속도. 따로 이제 정리를 한 것이고,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지우고 있습니다만은, 법적 분류와 용도에 의한 분류로 화약류를 나누었죠? 그렇죠? 네, 책에는 성능에 의한 분류로 하나 더 나누고 있습니다. 그거는 책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폭발 속도에 대해서 먼저 칠판에 판서를 하고 우리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폭발 속도 첫 번째 다이나마이트는 5,500에서 약 6,500m/s 정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다이나마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에멀전 EMUL 그 다음에 SION이 되죠. 에멀전은요 5,000에서 약 6,000m/s 정도를 에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슬러리입니다. 슬러리. 자, 슬러리 폭약은요 약 한 4,000에서 5,000m/s 정도의 폭속을 가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NH4SO4 NH4 NO3 NH4NO3 질산 암모늄 이렇게 되겠죠. 질산 암모늄, 그죠? 자, 이 질산 암모늄은 약 3,000에서 5,000m/s 정도.
그 다음, 어제도 배웠습니다만은, 안포, 이래야 됩니다. 안포는 약 2800m/s 정도의 폭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칼릿 이런 것도 한 번씩 시험 나오긴 합니다만은, 뭐, 한번 적어볼까요? 적어보기는, 칼릿 같은 경우는 3700에서 약 4800m/s 정도의 폭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시험 잘 나오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의 폭속 잘 나와요. 그다음 에멀전이라든지 슬러리, 이런 것들은 아직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강부터 마지막 강까지 빨리 한번 쭉 훑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멀전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하면 모릅니다. 하지만 뒤로 가면 3강, 4강 가면 자연스럽게 저 부분에 대해서 깊게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에멀전이라는 용어를 지금 처음 들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언지 크게 궁금해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폭속만 보는 거니까 에멀전이라고 하는 폭약이 있겠지 생각하시고 그것의 폭속은 5천에서 6천이다 정도죠. 그 다음에 슬러리라는 폭약이 있겠지 4천에서 5천입니다. 질산암모늄, 그 다음에 암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여기에서처럼 영어로 이렇게 적지도 잘 않습니다. 에멀전 이렇게 해서 완전 한글로 에멀전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슬러리 이렇게 해서 한글로 적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부담감, 영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 영어에 대한 부담감도 크게 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는 폭속에 대한 부분 전체를 생각하시고 폭속이 제일 강한 것이 다이너마이트구나, 에멀전이 약 2번째 정도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최고 밑에 제가 칼릿 부분은 특이하게 적었습니다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암포까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암포는 어때요? 암포는 2800m/s로서 일반적으로 폭괭작용을 일으키는 것 중에는 가장 약하죠. 자, 어제 배웠던 거 다시 기억을 해봅니다. 어떻게? 자, 1마하라고 말씀드렸죠. 340m/s입니다. 그것보다 적게 타 들어가는 속도는 우리가 폭연작용이라고 말씀드렸죠. 10에서 300m/s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보다 더 빨리 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폭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2000에서 8000m/s라고 말씀을 드렸죠. 2000에서 8000입니다. 2000에서 8000, 물론 8000 넘는 것도 있습니다. 8400짜리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2000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280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2000을 조금 넘었을 뿐이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폭괭을 가지는 물질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폭속이 낮은 것, 즉 폭괭작용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는 가장 위력이 낮은 것을 우리는 암포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어제 우리가 봤었던 것들인데 니트로화합물이 있었습니다. 니트로화합물은 뭐 TNT, TNN, DNT, DNN 이런 것들이었었죠. 자, 이것은 TNT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6200m/s 정도의 폭속을 가진다. 그 다음에 피크린산이죠. 피크린산은 약 7000m/s 정도의 폭속을 가집니다. 1초에 7000m 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테트릴이 있습니다. 테트릴. 자, 테트릴은 약 7600m/s의 폭속을 가진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RDX 있습니다. RDX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헥소겐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이것이 8400m/s로서 자, 가장 폭속이 강합니다. 여러분 시험 나오면 다음 중에서 폭속이 가장 강한 것은 뭐냐? 1번 헥소겐이 RDX입니다. 2번 테트릴, 3번 다이너마이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RDX 헥소겐입니다. 헥소겐.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것도 요즘 가끔씩 나오는데 DNN, 디니트로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약 6000m/s 정도의 폭속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자, RDX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칠판에서 지금 적은 것 중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물론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한두 가지 이렇게 암기하시려면 RDX 8400 외우셔야 되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폭병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 가장 낮은 폭속을 가지는 암폭 정도를 좀 외우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 그 다음, 질산 에스테리를 보겠습니다. 자, 질산 에스테리류죠, 그죠? 어제 한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빠, 니트로그리세린, 삼촌, 니트로셀룰로스, 아들, 니트로그리콜, 엄마, 펜트리트. 예, 기억나실 겁니다. 자, 질산 에스테리류는 그러면 과연 폭속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자, 니트로그리콜, 아들입니다, 아들. 자, 이 아들의 폭속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7600m/s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니트로 그리세린이죠.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는 약 8000m/s 정도가 되고, 엄마 있죠. 엄마의 폭속이 가장 강합니다. 8300m/s 정도가 된다. 자, 이것은 왜 아빠가 아니고 엄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맞추어 들어가죠. 예, 아빠가 힘이 세고, 예, 뭐 성질이 있지만 그래도 엄마한테는 져야 되겠죠, 그죠? 예, 엄마가 화나면은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펜트리티는 8300m/s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폭속 마지막, 기폭약의 폭속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폭약. 자, 기폭약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뭐 있습니까? 내홍, 이제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내홍, 아지화연. 자, 아지화연 질화납이라고도 합니다. 질화납. 그죠? 내홍은요, 뇌산수원2라고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자, 다음에 DDMP 있습니다. DDMP. 자, 내홍은 약 5400m/s 정도의 폭속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지화납은 약 5500m/s 정도의 폭속을 가지고요. DDMP는 약 6900m/s 정도의 폭속을 가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900m/s 정도. 자, 전체적으로 또 정리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판서를 했겠죠, 물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제 처음으로 어제와 오늘 처음으로 우리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자, 여러분들 1페이지 펴보시게 되면은 화약류의 정의라고 나오고 있죠. 이 화약류의 정의는요, 사실 어제 칠판에서 다 배웠습니다. 즉, 어제 칠판에서 여러분들 화면에 예, 왼쪽이었죠, 그죠? 어떻게 불완전한 결합에서 외력이 가해져서 가스와 열이 팽창해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폭갱과 그 다음에 뭐 추진작용을 일으켜서 해서 저 밑에까지, 그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칠판에 다 쭉 적으셨는데 그것을 다 적어도 돼요. 다 적어도 그게 화약류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적는 것은 너무 길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2차 필답형에서 나오더라도 그것을 적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죠. 너무 많아서. 그럼 가장 핵심되는 부분들만 적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책에서는 그것을 요약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1번 화약류의 정의. 화약류라 함은 불안정된 평형 상태에서, 이건 어제 배웠는 건데, 그죠? 집단 결합된 교체 또는 액체로서 적은 충격이나 열에 의하여, 이것도 배웠죠. 예. 열에 의하여 화학적 변화를 화학적 변화, 예, 맞습니다. 그죠? 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분해 반응, 그죠? 산화 반응이라고 했죠. 하는 반응이 아니고 산화 반응. 산소와 결합해서 분해하는 반응을 일으켜 순간적으로 다량의 고열과 열과 가스를 발생하고, 이해됩니다. 예. 생성된 가스는 고열로 말미암아 급격히 팽창해요. 주위 물체에 압력을 가하여 추진 파괴되는 물체다. 예,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그죠? 급격히 팽창하여 그 뒤로도 우리는 적으려면 많이 적을 수 있겠죠. 그죠? 뭐 군용이니 폭연이니 폭갱이니 뭐 이렇게 해서 더블 베이스 파우더까지 다 적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다 안 적죠. 우리는. 그죠? 다 안 적죠. 다 안 적고 전체적으로 추진 파괴하는 물체이다 해서 막 정리를 해버렸네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옛날에는요, 제 기억으로 한 90년대 초반,
이때는 2급 화약류, 그때는 이제 2급 뭐 이렇게 이제 이름 불렸는데 요즘 산업기사죠. 화약류 산업기사에서 2차에서 이것이 뭐 단골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화약류 정의 적으시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요즘은 이런 거 나오면은 뭐 너무 시시하죠. 너무 시시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문제로 잘 안 나옵니다. 사실은요. 한번 읽고 넘어가는 정도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화약류와 일반 연료와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료는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를 외부에서 공급해 줘야 하며, 화약류는 필요한 산소를 자신이 포함하고 있다.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소의 3요소는 뭐라고요? 가산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연물, 예, 산소 공급은. 그 다음에, 예, 점화원 이렇게 되겠죠. 산소 공급은 워낙 공기에 산소가 21% 있기 때문에 공기 자체가 산소 공급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거 어떻게 터지느냐? 산소가 부족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산소 그 자신을 폭약이라는 곳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포함시켜 놓죠. 그 산소 공급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산소 공급제는 예, 무기폭발성 화합물이라 그래서 우리 질산암모늄, 염소산염암모늄 해서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자, 2번 폭발 반응, 연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폭발 반응의 첫 번째 연소. 각종 가연성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열과 빛을 발하는 산화 반응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물질이 산소와 결합해야 돼요. 산소와. 어떤 물질이 반드시 산소와 결합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어떤 물질이 있겠죠, 물질이. 어떤 물질에다가 더하기. 산소 이래 되겠죠, 산소. 그죠? 자, 이것이 이제 물질과 산소가 결합해서 뭐가 발생해야 되냐면, 빛이나 그 다음에 열, 빛과 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생겨야 된다 이겁니다. 빛과 열이 그럼 열이 생기려면 어떠냐면은 뭐 플러스 뭐 K킬로칼로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플러스죠. 발열 반응은 우리가 화살표 우측에 플러스로 나타나집니다. 뭔가 이렇게 결합해서 빛과 열을 발생시키면 당연하게 발열 반응의 의미는 화학 시간에 배웠는데 사실은 여러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럼 지금 배우면 되겠죠? 그럼 플러스가 뭡니까? 화살표 우측에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발열 반응이다. 그러면요,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뭡니까? 발열의 반대말이라고 볼까요? 기억 잘 안 나죠? 대답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흡열 반응이라고 하죠. 열을 뺏어가는 반응을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발열이죠, 발열. 뭔가 터지거나 뭔가 완전 깨부수거나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발산되는 반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화살표 우측이 무조건 플러스 되는 반응이라야지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소라고 한다 이겁니다. 연소의 3요소하고는 조금 틀린 개념입니다. 연소의 3요소는 가산점이고 연소의 의미는 이렇게 된다 이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폭발입니다. 폭발. 자, 폭발은 딴 게 눈에 잘 안 띄고요. 폭염과 폭갱으로 구분한다. 이 말이 눈에 버뜩 띄입니다. 이 버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경상도 사투리가 또 되어버리는데, 예, 제가 뭐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은 제가, 뭡니까? 사투리를 안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씩,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 자, 폭염과 폭갱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폭염, 폭갱 배웠습니다. 폭염은 뭡니까? 예, 1마하보다 적은 속도로 타들어가는 것. 뭐 구체적으로 따지자하면 10에서 약 300m/s. 폭갱은 2000에서 8000m/s. 이렇게 했죠, 그죠? 자, 폭염 영어로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약에서는 영어 잘 안 나옵니다. 영어. 근데 제가 영어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건 믿을 것이어야 됩니다. 그건 믿을 것이어야 되는데, 자, 디플레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플레그레이션. 읽기도 힘듭니다. 믿을 것이고. 자, 한 개의 분자의 폭소율이 인접 분자 간을 순차로 폭발 분해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연소 속도는 비교적 느리고 무연화약이 10m/s, 유연화약이 300m/s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연화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어떤 화약을 태웠을 때 연기가 없는 화약을 무연화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연화약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유연화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연화약, 흑색화약 이 개념입니다. 무연화약은 연기가 없고 흑색화약은 뭐 연기가 시커멓게 나오겠죠. 그럼 300이죠. 그죠? 어쨌든 10에서 300m/s다. 됐습니다. 물체의 추진작용이 있고 폭연을 목적으로 한 것을 화약이라고 한다. 어제 배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폭갱, 데토네이션.
영어도 믿을 것이어야 됩니다. 연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것으로 폭약의 폭발에 있어서 폭속이 변화하는 순간을 폭발 상태라고 하고, 이거는 됐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폭속이 수천 메다 퍼 세컨드 이상으로 일정하게 된 상태를 폭경이라고 하며, 이때에는 급격한 산화작용뿐만 아니라 산소를 받아들여서 타는 작용뿐만 아니라 충격, 마찰 등 기계적 에너지에 의하여 원자의 결합 상태를 완전히 파괴해서 위력을 높이고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폭발 속도는 2000에서 8000m/s 정도다. 됐습니다. 어제 배웠으니까. 자, 다음에 1페이지 최고 아래 보시면, 자, 폭발파, 폭갱파라고 해서 폭발파 나옵니다. 데토네이션 웨이브라고 나오죠. 그죠? 웨이브. 자, 여러분들 웨이브라고 하면은 뭐 물결이나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하여튼 파입니다. 파. 물결파죠. 자, 매체 중에 고유의 음속보다 빨리 전파하는 파를 충격파라고 하고, 충격파가 진행되면 충격을 받은 화약 알갱이가 반응을 일으켜 화약이 타게 된다. 이때 새로운 연소로 인하여 연소파가 발생하고 이것이 충격파와 합쳐져서 폭발파를 형성하게 되어 폭발이 진행되는 것이다. 자, 이까지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즉, 폭발파란 폭염 반응을 동반한 충격파이다. 믿을 거예요. 즉, 폭발파란 폭염 반응을 동반한 충격파이다. 충격파, P파. 충격파는 P파인 소밀파이다. 이래 돼 있죠. 예, 이게 이제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충격파는 P파다. 이 말입니다. 충격파는 P파다. 그럼 파의 종류가 있습니까? 예, 파의 종류가 있죠. 그죠? 예, 파의 종류가 무슨 뭐 동대문파, 남대문파, 예, 또 그 다음에 뭐 서울파, 이런 거 파 맞습니까? 대파? 예,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파의 종류는 우리 화약에서는 P파, S파, 예? 또 그 다음에 L파, 이런 것들이 있어요. L파, 롱디튜드니, 그 다음에 뭐 슈어파, 그 다음에 뭐 표면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것은 지금은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들. P파, 이것은 어디서 배우냐면 발파공학에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면 아주 세부적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지금부터 미리 하면 여러분 머리 다 빠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참겠습니다. 자, 그럼 1페이지 다 봤죠? 근데 1페이지 이거 제가 다 읽어버렸죠? 그럼 제가 다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것도 다 공부해야 되느냐? 이거 뭐 앞으로 남은 페이지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 뭐 다 하란 말이냐? 아닙니다. 제가 순간순간적으로 표현을 다 못했습니다. 밑줄 그으라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죠? 밑줄 그으라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지금 한 번 듣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처음 듣는 거죠. 그죠? 처음 듣는 거는 이렇게 해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만 체크하시고 좀 암기하면 금상첨화고요. 암기가 안 되면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빨리. 야, 그래서 저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다음에 폭발파의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발파의 형태. 폭발파의 형태는 폭반응열과 반응 속도에 의해서 특정 지어지는데 폭반응열은 반응 생성물 간의 평형관계에서 생성되고 정해지고 반응 속도는 화약의 밀도, 입도 믿을 것입니다. 화약의 밀도, 입도, 약포의 지름, 용기의 강도, 기폭 강도 등에 따라 다르다. 반응 속도가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화약의 밀도죠. 화약의 밀도. 그러니까 화약을 갖다가 이렇게 화약을 다져가지고 놔뒀을 때 하고 느슨하게 했을 때 하고 어떤 것이 더 이제 폭속이 빠르냐 하는 것이죠. 화약의 밀도가 높을 때 일반적으로 더 빠릅니다. 그러나 화약의 밀도가 너무 높으면 분해 반응이 안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입도입니다. 입도인데 입도는 이제 뭡니까? 입도 그 화약을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그 입도의 크기겠죠. 그죠? 가장 작은 어떤 그 형태의 모양이나 크기를 입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끈매끈한 것보다는 어때요? 좀 트실트실한 거가 잘 타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도 물에 이겨가지고, 물에 불려가지고 완전히 뭐 야구공처럼 동글동글하게 매끈매끈하게 만들어 놓은 거는 불로 이렇게 집히면 잘 안 탑니다. 하지만 뭐 종이를 이렇게 막 짓는다든지 뭐 대충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불 붙이게 되면 잘 타죠.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약포의 지름은 일반적으로 약포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용기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강하죠. 강해서 그놈이 터지기만 한다면 엄청난 반응 속도를 가집니다. 하지만 용기의 강도가 너무 강해버리면 첫 번째 아예 기폭 자체를 하더라도 용기 자체가 안 터져버리면 위력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폭 강도는 당연하게 처음에 아예 뭡니까? 라이터 하나로 시작하느냐, 화염 방사기로 처음부터 아예 지져버리느냐, 화염 방사기가 훨씬 더 강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점화 또는 점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만 정리합시다. 뭐 책을 보기 전에 점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제 폭연 상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점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예 폭갱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제 표현하고 지금 표현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즉 점화라고 이야기를 했죠. 점화라고 이야기를 했고 점폭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점화는 점화를 하게 되면은 폭연 상태로 도달합니다. 폭연 상태에 도달하고요. 점폭을 하게 되면 폭괭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폭연 상태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뇌관을 집어넣는 이제 불로 지진다든지 할 때 점화 상태로 이렇게 점화해버리면 폭연밖에 못 가요. 그러나 우리가 점폭 처음부터 아예 뭐 엄청난 에너지를 두드려주면 확 타죠. 확 탑니다. 그래서 폭갱 상태로 가는 것이죠. 그죠? 자, 다음에 다섯 번째 산소 균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균형에 대해서요. 자, 산소 균형은 우리가 화약률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보게 되는 일종의 수리식이라고 표현이나 할까요? 수리식, 산소 균형 이렇게 되겠죠. 자, 산소 균형. 산소 균형입니다. 산소 균형. 자, 산소 균형에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저 CX, HY, OZ, NU 화살표 우측에 XCO2 더하기 2분의 Y H2O 더하기 2분의 U의 N2 더하기 2분의 Z라고 표현하겠습니다. Z X 마이너스 4분의 Y의 O2.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자, 여기에 적었던 것은 뭐냐 하면 C 여러분 탄소입니다. 혹시나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이것을 막 포기해도 됩니다. 산소 균형 자체가 이거 한 문제 틀린다고 해서 어떤 합격의 당락이 크게 좌우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해도 됩니다. 기사 산업기사는 뭐 포기해도 실제로 되긴 돼요. 그러나 좀 찝찝하죠. 포기하면. 그리고 기능사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더 아셔야 됩니다. 근데 기능사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등급 그레이드를 나누는 의미가 아니라 기능사 하시는 분들이 펜대를 놓은 지가 오래된 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리형의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보면은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러나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죠. 암기할 부분들은 사실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죠? 자, C는 탄소라고 부릅니다. 탄소가 X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X개에 있다. H 수소입니다. 수소, 하이드로젠. 수소가 Y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산소죠. 산소 O, 그죠? 산소가 Z개에 있다. 질소가 U개에 있다. 이것들이 화학 반응이 일으켜가 화살표 우측으로 갔다. 그럼 일반적으로 뭐가 생성되냐 하면 CO2, 이산화탄소가 생기고요. 그 다음 H2O는 이거 아시겠죠? 물입니다. 물 생기고요. 질소 생기고요. 그 다음 산소가 이래 발생한답니다. 몇 개만큼 생기느냐 하는 것이죠. X개만큼 생긴다. 2분의 Y개만큼 생긴다. 2분의 U개만큼 생긴다. 2분의 Z-X-4분의 Y개만큼 생긴다. 이겁니다. 예, 저렇게 되죠. 예를 보여주는 게 제가 좋겠죠. 예를 보여주는 게, 그죠? 예를 보여주는 게, 자, C3, H5, NO3가 3개 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냐고 하냐면, 니트로그리세린이라고 합니다. 니트로그리세린. 이거 전체를. 니트로셀룰로스는 C2H4NO3가
뭐 2개인 것.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 봤다, 그죠? 하여튼 C3H5NO3가 3개다. 니트로그리세린이라고 합니다. 아빠죠, 아빠. 질산에스테린 아빠입니다. 야는 3개의 CO2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3개의 CO2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 있죠, X. C가 X개 있다. X만큼 오니까 C가 3개니까 3 아닙니까? 그죠? 3이다. H2O도 발생되죠, H2O. H2O는 2분의 Y개만큼 생긴다. 이래 됐죠. H 다음에 Y가 5네. 그럼 2분의 Y다, 2분의 Y. 2.5네, 2.5. 이게 계산되겠죠? 이건 계산됩니다. N2가 있겠죠, N2. 2분의 6개만큼 생기네, 6. 질소의 개수죠. 질소가 야는 지금 몇 개 있냐면, 갈로는 묶여져 있죠. N이 3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3개. 그럼 2분의 3이죠. 2분의 3이면 1.5죠. 1.5 N2 쉽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O2가 있네, O2. 2분의, 어렵습니다, 이거는. 2분의 Z-X-4분의 Y니까요. 그러면 계산해볼까요? 2분의 Z가 몇 개입니까? Z는, 산소의 개수죠. 산소는 3개 있는데, 밖에 또 3개 있으니까 이걸 무조건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갈로 밖에 있는 거예요. 3, 3, 9개. 그럼 마이너스 X개, X는 3개. 마이너스 4분의 Y는 몇 개? 5개 이래 되겠죠. 이것이 여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본 결과, 0.25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0.25가. 여러분, 그리고 계산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산기는요, 할인마트나 그러면은 문구점에 가시면은 15,000원에서 약 25,000원 사이의 계산기, 즉, 공학용 계산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자 큰 거 있죠? 단자 크다랗게 해서 툭툭툭 눌리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슈퍼마켓 계산기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계시는 분은 지금 당장 바꿔야 돼요. 네, 나가셔가지고 약 2만원 내외 하는 공학용 계산기를 사셔야 되고, 그 공학용 계산기는 뭐가 있냐면 안에 보면 코사인 있죠, 사인 있죠, 무슨 탄젠트 있죠, 예? 이런 게 있습니다. 루트도 있습니다. 루트, 뭐 삼승근 루트 이런 것도 있어요. 삼승근 루트. 또 다음에 무슨 4의 6승을 내가 계산하려고 한다. Y의 X승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은요, 있어 보여요. 그럼 나중에 이런 거 다 나오느냐? 나옵니다. 화약에서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죠. 우리가 왜 대학교 수능 시험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계산기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니까, 코사인 다 알아야 돼요. 코사인 다 외워야 되고, 사인 다 알아야 되고,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계산기만 있으면 여러분들, 천재되죠, 천재. 코사인 23.65도는 얼마냐? 고등학교 한 3학년생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막 풀려고 막 시도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산기로 가지고 코사인 24.65도 엔터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은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대학 수능고사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계산했어요. 아까 전처럼 이거 계산했겠죠, 그죠? 계산하니까 0.25O2가 나왔고요. 화살표 하면 안 되네요. 0.25O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뒤쪽에는 340kcal라고 나왔습니다. 더하기다.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발열 반응이다. 340kcal만큼의 발열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 나왔던 게 있죠. 니트로그리세린의 화학 반응식. 이거는 사실 여러분 외워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외워주시면 좋아요. 외워주시면. 자, 그러면 이제 시작입니다. 옥시전 밸런스라고 하는 거, OB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무슨 예를 들어서 사람들마다 틀립니다. OB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OB는 공식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외우시려면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OB는요, M분의 Z 마이너스 2배 X 더하기 2분의 Y. 자, 이것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외우셔야 됩니다. 16g. 이렇게 외우시든지. 또는 M분의 산소 과부족 몰수 곱하기 32g.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산소 과부족 몰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우리가 했죠. 산소 과부적 몰수라고 하는 것은요. 0.25를 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걸로 구했죠. 이걸로. 2분의 z-x-4분의 y로 구했다 이거죠. 그럼 요거 대신 산소 과부적 몰수 대신 이 괄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여기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이것이. 그럼 공식이 같아지느냐? 같아집니다. 같아져요. 산소 과부적 몰수인데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 2분의 z죠.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4분의 y죠. 그죠? 이래 들어가겠죠. 32죠. 32 이거는. 이게 16이죠. 지금 보시면은 16하고 32는 2배의 차이죠. 2배의 차이. 그죠? 2배의 차이. 야가 더 크죠? 그러니까 위에 건 어떻습니까? 야가 2배 더 크니까 갈라하니까 2배만큼 작아야 되니까 2분의 g이고 2배의 x니까 이거의 반은 x죠. 이거의 또 절반은 4분의 y 아닙니까? 이 공식하고 왼쪽 공식과 우측 공식 같아요. 결국. 자, 그럼 위에 있는 것에 옥시전 밸런스 계산해 볼까요? 이걸로 계산해 볼까요? M은 뭔데요? 근데 참, 제가 설명한 대로 분자량입니다. 분자량입니다. 분자량. 자, 분자량. 일단은 227.5.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0.25죠. 0.25. 그 다음에 곱하기 32.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했던 니트로그리세린의 옥시전 밸런스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근데 참 희한하네. 227.5를 어떻게 계산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궁금할 겁니다. 227.1입니다. 1. 이거 어떻게 계산했냐? 이거 계산하는 방법 한번 봅시다. 자, 외웁니다. C는 12. 무조건 외웁니다. 이게 원자량입니다. 원자량. C는 12. H는 1. O, 산소는 16. 질소는 14. 이렇게 외웁니다. 질소는 14. 다시. C는 12. H는 1. 질소는 14. 산소는 16. 이렇게 외웁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수헬리베 봉탄질, 산불내나 마알규, 인황염화 칼칼. 이래서 20번까지 외웠죠. 1번이 수소죠. 수소 1. 그죠? 그 다음에 탄소는요. 수헬리베 봉탄소죠. 탄소 6번이 6번. 수소는 1개인데 탄소는 어떻습니까? 탄소 6번이니까 곱하기 2에서 12죠. 그 다음에 질소는 7번이겠죠. 7번이니까 14죠. 산소는 8번이겠죠. 8번이니까 16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볼까요? C3H5NO3가 3개인 것에, 전체적으로 이제 분자량을 계산해요. C가 3개라 그랬죠. C가. CB가 3개죠. CB 곱하기 3 되겠죠? 수소가 몇 개예요? 5개죠. 1 곱하기 5죠. 1 곱하기 5. 질소가 몇 개입니까? 질소가 N이 3개죠. 그럼 14 곱하기 3이죠. 14 곱하기 3. 그죠? 14 곱하기 3이죠. 어렵습니다. 그 다음. 산소가 몇 개입니까? 산소가 3개, 3개니까 9개죠. 9개인데 16이죠. 16짜리가 9개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다 계산해봐요. 12 곱하기 3 더하기 14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5 더하기 16 곱하기 9 하면은 227이 나올걸요? 근데 우리 화공학자들이 보다 더 이제 전자현미으로 자세히 보니까 227.1이 되겠죠. 여러분 아마 이거 계산하면 227 정도가 나올 겁니다. 227에도 상관없어요. 이래서 227분의 0.25 곱하기 32를 하게 되면, 즉,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니트로그리세린의 옥시전 밸런스가 계산이 되겠죠. 0.035가 나옵니다. 0.035. 단위는 그램이 됩니다. 왜? 32D에 원래 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램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니트로그리세린의 산소 균형을 구하는 이제 공식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구해보니까 이건 지금 앞에 플러스가 안 보이는 상황인데 어떤 거는 마이너스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꼴해서 이거 플러스잖아. 그죠? 플러스죠? 근데 어떤 거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또 판독을 하게 되는데, 산소의 이제 옥시전 밸런스, 산소 밸런스를 계산했을 때,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어떤 건 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0. 자, 0이 나왔다. 약간 플러스다. 많이 플러스다. 약간 마이너스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약간 플러스 됐다. 약간 플러스. 이때 무슨 가스가 발생되냐 하면 실질적으로 NO가스가 발생해요. NO가스. 플러스가 많아지면은 NO2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이 생기게 되면 CO 가스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이제 많아지니까 옥시전 밸런스가 이제 0 쳤다, 땡 쳤다는 것이죠. 0이다, 빵이다 이러면은 CO2가 발생하면 CO2. 완전 연소가 되면 CO2가 항상 발생하잖아요. 근데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일산화탄소 발생해서 화재 나면 사람들 많이 죽죠, 그죠? 이래 되고 산소가 너무 많다. 너무 많으면 NO2 가스가 발생합니다. NO2 가스 이런 식이죠. 자, 그러나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옥시전 밸런스가 제로면 제일 좋겠는데 아까 전에도 보더라도 플러스 0.035였다, 그죠? 약간 플러스 되겠죠, 약간 플러스. 약간 플러스 되면 NO 가스가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NO 가스가 여기서 뭐 이런 표현은 좀 안 맞겠네요. 그것보다 더 많으면, 즉 0.035보다 더 플러스 되면 NO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질식성 가스가 아니고요. 독성 가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독성 가스. NO2 가스도 독성 가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뭡니까? CO도 독성 가스죠. 독성 가스. 전체적으로 보면 옥시전 밸런스가 0 근처, 0이나 약간 플러스 되는 것까지는 좀 허용을 해서 우리는 이런 가스가 발생하도록 폭약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질식성 가스가 생기도록. 질식성 가스는 독성 가스보다는 약하거든요. 아무래도 독성은 바로 맡으면 바로 죽지만 질식성은 많이 맡아야지 산소의 농도를 우리가 산소를 많이 흡입을 못해서 결국 죽는 형태를 우리가 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독성보다는 낫죠, 그죠? 자,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뭐 독성 가스, 뭐 질식성 가스. 근데 이걸 왜 배우느냐?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떠냐면 산소 밸런스를 계산하는데 무슨 뭐 제로다, 약간 플러스다, 많이 플러스다, 더 많이 플러스, 더 많이 플러스도 있습니다. 더 많이 플러스. 여기에서 제가 조금 실수했습니다. 다시. 자, 여기 플러스죠. 약간 플러스가 NO 맞죠? 더 많이 플러스죠. NO2죠. 더 많이 플러스는 해야 됩니까? NO3 가스도 있겠네요. NO3 있습니다. 독성이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전에 이상했던 거군요. NO 가스는 뭐냐면 질식성 가스입니다. 질식성 가스. NO까지는 괜찮습니다. NO2부터 독성입니다. NO2부터 독성. 그 다음 NO3가 독성입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그래서 옥시전 밸런스 제로와 약간 플러스인 상태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좋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책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쭉 보면서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산소 균형 보고 있었죠, 그죠? 물질 1g에 반하게 산소 균형의 정의. 물질 1g에 반하게 최종 조성되었을 경우 산소의 과부용량을 그램 단위로 나타낸 것으로서 물질 100g을 기준으로 하는 때도 있다. 때도 있는 것은 뭐 됐고 1g 안까지, 그러니까 그까지 외우시도록 하고. 도표 있습니다. 도표 안에 이미 계산을 한 게 있죠. 자, 물질 밑줄 긋습니다. 질산칼륨 1g당 산소 과부종 이 계산한 것이 플러스 0.39g 밑줄 긋고요. 그 밑에 질산아모늄 플러스 0.195 밑줄 긋고요. 그 밑에 보면 과염소산칼륨 플러스 0.462 이거는 밑줄 2개 긋고요. 왜냐하면 산소가 가장 많이 남는, 즉 산소 균형을 계산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나는 수치가 과염소산칼륨입니다. 그 다음에 니트로그리세린이 0.035고요. 금방 계산했죠. 니트로그리콜이 땡입니다. 땡, 0. 면약이라고 했죠. 면약, 그죠? 면약은 마이너스 0.387로서 산소가 오히려 모자라죠. 이것은 독성가스가 발생합니다. CO가스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객내 폭약의 산소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밑줄 그을 것이 전체에서 약간 플러스 값이 되도록 성분 조성이 돼야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객내는 땡에서부터 약간 플러스 되도록, 약간 플러스, 요 사이, 0에서 플러스 사이가 좋죠. 혹시나 그거보다 적어지면 독성으로 되기 때문에 객내에서는 환기가 안 되니까 죽어버립니다. 이것보다 더 많아지면 또 독성들이 생기니까 안 돼요. 그래서 0이나 약간 플러스 되도록 요 상황에 우리가 맞추어서
이제 산소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자, 그다음 다음에 산소 공급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밑에 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산소 공급제 우리 어디도 배웠습니다. 무기, 폭발성 화합물 해가지고 산자 들어가면 다 되죠.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표에 보시면 질산칼륨, 초석이라고 하죠. 질산나트륨, 칠레초석이라고 합니다. 질산암모늄, 산자 들어갔죠. 과염소 산칼륨, 염소 산칼륨, 과염소 산암모늄.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도표에서 제고 우측에 보면 비고가 있습니다. 비고. 이 중에서 질산칼륨, 초석은 흡습성이 없다 했습니다. 흡습성이 없다. 그거 하나 밑줄 끊어 놓으시고. 자, 다음 세 번째 화약류의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능에 의한 분류, 성능에 의한 분류. 우리가 아까 전에 이것은 우리가 칠판에 안 적었죠. 화약과 폭약 있죠, 그죠? 자, 화약은 저급 화약류, 완성 화약류로서 추진작용만 목적으로 하고 무연화약과 흑색화약이 있다. 밑줄 끊어 놓으시고, 폭약은 맹성 화약류, 굉장히 강하다. 고급 화약류라고 이야기하고 2000에서 8000m/s 정도 되고 다이너마이트, 카리트, 트리니트로 톨루엔 등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용도에 의한 분류 제가 칠판에 적어 드렸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화약류 단속 법규에 의한 분류 화폭화 적어 드렸습니다. 네 번째 조성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조성에 의한 분류.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봤냐면 첫째 시간, 즉 화약류의 정의에서 첫 번째 혼합 화약류와 화합 화약류로 나누어 봤죠. 우리는 화합 화약류를 위에 적었고 혼합 화약류를 밑에 적었었죠. 그죠? 그래서 화약류의 분류는 크게 이렇게 보면 성능에 의한 분류와 용도에 의한 분류와 법규에 의한 분류와 조성에 의한 분류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를 해보면 화약류의 분류 방금 봤었습니다. 조성에 의한 분류, 용도에 의한 분류, 법규에 의한 분류, 그 다음 조성에 의한 분류 있었죠. 그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산소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산소 균형 그죠? M분의 전체적으로 산소 과부종 몰수 곱하기 32g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수소, 탄소, 질소, 수소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원자량을 비롯해서 분자량 구하는 공식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정리만 잘 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